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송신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글씨 팡팡 앱을 오늘 사용을 해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글그램이라는 앱을 이용을 하셔서 글씨를 쓰셨죠. 예, 글씨 팡팡과 글그램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글씨 팡팡이나 글그램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저와 사진 편집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괜찮은 앱이 이모지가 나오는 비트모지라는 앱이 있었죠. 그 앱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리는 과정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팡팡이라는 앱이나 글그램이라는 앱은 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곳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다가 글을 써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팡팡을 쓸 수도 있고 그램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리겠죠. 그램에서는요, 영상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차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문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다음 11월 달에 수업 일정도 나왔으니까 등록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그램을 통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스스로 알게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라는 요렇게 글을 쓰셔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런 요거는 그냥 제공해주는 사진에서 글을 썼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글 쓰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설문조사도 좀 해주시고요. 워밍은 하십시오. 자, 오늘은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해주셔도 좋고요. 네, 갑자기 핸드폰 수업을 했는데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모든 과목들을 배우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블로그에다가 본인이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올려주면 블로그 활용도 되고 배우시는 것을 좀 어느 곳에다가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항상 배우고 나면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글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블로그를 하지 않으면 블로그 들어가 볼 일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수업 끝나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자, 글그램이라는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그램을 통해서 뭐 잘못 전달해 드리는 것이 있었나요? 요거 부분 보시면은요, 행복유통이라는 이 글자가 저는 요 가운데 와 있었는데 아마도 전 시간에 했을 때는 행복유통이라는 글자가 여기 밑에 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고 수업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든 글그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요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내가 만든 글그램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요,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본인의 닉네임이 여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 수정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고 여러분은 밖에다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자, 요거는 서명이라는 거예요. 서명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서명은 특정한 위치에 저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위치를 마음대로 좀 옮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글을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시려면 뭐를 누르셔야 합니까? 연필 모양을 누르셔야 되지요. 자, 연필 모양을 눌러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스타일이나 글꼴이나 글색이나 글효과나 서명이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서명을 먼저 설명을 하고 서명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러니 서명으로 한번 가보죠. 서명 사용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명 사용하기. 그래서 서명의 글꼴은 무엇이고 스타일은 무엇이고 색상은 무엇이고 정렬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렬은 지금 현재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이 항상 어디에 와 있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렬을 이렇게 누르셔서요 오른쪽 정렬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이 오른쪽으로 서명이 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한번 서명의 오른쪽 정렬이 왜 안 됐어요? 자, 위치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운데 정렬에서 오른쪽 정렬, 예, 요렇게 보시면 이동하실 수 있으시죠? 서명에다가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서명에 요렇게 움직여 보세요. 서명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면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로 움직여 주시면 움직여지죠. 예, 이것이 이제 서명이고요. 서명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이렇게 스스로 알을 깨면이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말고 다른 글자를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추가를 또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요렇게 이동을 해서 보시면은요. 글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꺼버렸어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꺼버렸는데 뭐를 할 거냐? 이곳에 본인의 닉네임을 써야 돼요. 본인의 닉네임을 써야 돼요. 그럴 때는 않겠다라고 해놓고 닉네임을 쓰고 싶다. 그러죠? 그럴 때는 자, 요렇게 옆으로 왼쪽으로 밀어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글 추가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 추가라는 거를 터치를 하시고 이곳에 글 추가 클릭을 하시면 여기 추가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글 추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네요. 자, 글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글 추가 버튼을. 자, 글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터치를 하셔서 이곳에다가 여러분의 닉네임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글자만 써볼게요. 자, 행복이라는 글자를 쓰고요. 이곳에 글꼴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글꼴 폰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씨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림자의 반경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림자 색상을 흰색으로 써보죠. 네, 흰색으로 그림자의 반경을 이렇게 늘려보기도 하고요. 위치를 예, 이렇게 하시면 위치가 이렇게 -5로 했더니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확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행복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서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원하시는 글자를 더 추가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 추가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또요 글 추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추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눌러서 이 글은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내가 만든 글그램에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아름다운 배경 사진의 글쓰기라고 해서 아름다운 사진의 글쓰기라고 해서 이곳에서 사진을 검색을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자, 글 쓰는 거는 똑같잖아요. 원리 쓰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 사진은요, 제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하게 찍혔다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다가 글을 이렇게 써서 친구에게 보내줬어요. 이와 같은 식으로 교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곳에는 내 사진의 글쓰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사진의 글쓰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제가 이 사진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친구가 보내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우선 이 사진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사진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는 거예요. 인스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요 그냥 원본 사진 그대로 쓸 거예요. 원본 사진 그대로 또는 3대4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3대4 비율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럼 3대4 비율로 해볼게요. 원본 사진에 따라서 각각 다를 거니까. 자, 어떤 사진이든 간에 3대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4. 3대4라고 하셨으면은요, 사진을요,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 조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좁히셔서 사진이 맞춰 주시면 되죠. 이렇게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움직여 주셔서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원본 사진 그대로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다면 체크 모양 눌러주시고요. 체크 모양 누르니까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서명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서명의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부분쯤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글씨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빨리 해볼게요.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 엔터 눌러주시고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제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옆에서 함께 가는 친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리. 이렇게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체크 모양 눌러주시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정하시는 거죠. 네, 스타일을 정합니다. 스타일 클릭을 하셔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전체 보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요, 이 글을 이 위에다 썼을 때 밑에다 썼을 때 다 모양을 보라는 거예요. 보여줘요, 미리. 그렇죠? 예,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거였냐? 그러면은요, 마음에 드는 거는 가운데에 이렇게 표시하는 이 내용이었는지, 예, 바깥 테두리는 흰색으로 이렇게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스타일을 정하셨으면 글꼴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글꼴의 크기도 정해 주시고요. 전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저런 글꼴을 썼는데요. 저는 고도체라고 해서 소나무 파도가 달빛 아래 들끓으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도체가 저는 핸드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핸드폰에 글자체가 없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글자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적용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글자를 했고요. 이 글자 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X 표시 눌러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정하셨으면은요, 옆에요, 글자 색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은요, 색상들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곳에다가 글씨의 색상을 쓰는 것은 어떤 글자의 색상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꼭 흰색으로 글자를 써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색상이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흰색으로 썼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이런 색상으로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오른쪽 정렬할까요? 왼쪽 정렬할까요? 가운데 정렬할까요? 예요, 이것은. 자, 그러면 글자 색상은 선택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또 돌려서 보시면 글자에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글자 효과. 자, 글자의 효과에 그림자의 색상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요,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그림자의 색상을 뭘로 줬느냐? 그러면 여기가 외곽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림자로 이렇게 주는 수밖에는 없죠. 예, 그림자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림자로 이렇게 주고 나니까 반경을 조금 더 늘려보고요. 위치를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색상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시죠? 네, 4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럼 또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투명도라든지 회전 스타일을 어떤 걸로 네길로로 할까요? 볼드로 할까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네길로로 되어 있고요. 볼드를 다운을 받으셔야지만이 실행을 또 시키실 수가 있네요. 예, 저는 볼드로 했습니다. 아주 두꺼운 글자체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기본이 1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 줄 수도 있습니다.
글자 간격을 이렇게 넓혀주시면 가독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자는 너무 띄워주지 마시고 글자는 그냥 0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의 간격은 0으로 해주고 줄 간격은 조금 띄었어요. 줄 간격은 조금 띄워주시고 이 글을 위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빨간 가이드라인이 보이면서 어느 쪽으로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것에 해당하는 이 글을 제가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이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괜찮죠. 글씨를 꼭 가운데다 써야 된다는 법이 없이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훨씬 더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람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글 효과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스타일 글꼴 여기서는 이렇게 그닥 다양한 어떤 내용은 없고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있습니다. 이것은 책을 읽고 또 여러분이 감동이 있거나 동의한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글을 써주시고 책에 있는 내용의 글을 써주시고 누군가와 공유를 하는 것도 참 좋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렇게 글을 써서 그냥 보내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약간만 수정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글그램이라는 거를 저장을 했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면 어디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글그램이라는 사이트에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글 만드는 그 부분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려면 여기 스마트폰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저장을 하십시오. 스마트폰 저장이라는 걸 한 번 더 누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장하였습니다. 어디다가요? 여러분의 갤러리에 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글그램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로 이렇게 해놓고 다른 카카오톡으로 누군가와 저장을 또는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인스타로 할 수도 있고 페북으로 할 수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로 할 수도 있고 네이버 밴드로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다음 달에 요 4가지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매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더보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더보기요.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다도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라는 거를 눌러서 보시면 더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킵을 좋아합니다. 네이버 킵을 통해서 어디로요? 여기 네이버 웨일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거를 PC로 가져오고 PC에다 저장을 해서 지금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특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특강을 하든 안 하든 쭉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좀 활용을 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에다가요? 에버노트에다가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버노트 금요일날 제가 특강하잖아요. 요거 에버노트에 저장을 해놨다가 누군가에게 또 에버노트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SNS를 공유하는 것이요,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런 그 SNS를 사용을 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쉽게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기기를 쓰든지 그쵸? 공유가 다 돼요.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종료할까요? 예,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홈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글그램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가서 갤러리에 보시면 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글그램에 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을 했으니까 확인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글그램이라는 앨범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글그램이라는 앱, 빨강색. 네, 글그램이라는 앱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글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글그램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냥 종이에다가 쓰는, 색상에다 그냥 쓰는 것은 이제 글그램 그 배경에다 쓰거나 내 사진으로 쓰거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그램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글씨팡팡도 쉽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글씨팡팡은요, 로고 제작, 로고 제작, 그리고 사진의 글쓰기. 여기 글그램하고 똑같이 사진에 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 썸네일을 할 때 이 글씨팡팡을 쓰면 돼요. 왜냐? 글씨팡팡이라는 이 앱은요, 아주 글씨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효과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쁜 효과들이 글씨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점이에요. 글씨팡팡이라는 것이. 전부 다 무료 폰트고, 나머지는 글씨팡팡을 만드는 측에서, 그죠? 예, 저작권에 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움짤에다가 글을 쓸 수 있어요. 동영상에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움짤에 글씨 쓰는 거는 당연히 글씨를 쓸 수 있겠죠. 자, 글씨팡팡이라는 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로 갑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팡팡이라고 검색어를 써볼게요. 저는 글이라는 글자만 썼더니요, 글씨팡팡이라는 것이 벌써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되어서 나오네요. 자, 글씨팡팡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열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제가 제거를 하고 글씨팡팡을 다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핸드폰 기초 기능인가요? 앱 기능인가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이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시기 전에요, 뭐부터 봐요? 앱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보세요. 이 글씨팡팡으로 뭐를 하지? 제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한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 좋은 앱이 될 수가 없지요. 자, 보겠습니다. 앱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로고 제작, 사진의 글쓰기, 유튜브 썸네일로 아주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텍스트 효과를 쓸 수 있습니다. 예,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 저장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곽선의 기능이 조금 추가되었다라고 이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업데이트한 날짜가 6월 10일 날 업데이트가 됐고요. 이 프로그램 앱은요, 2016년도에 발표된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사용하는 법도 영상으로 소개를 해줘요. 이게 또 좋은 점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앱을 정보를 받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요, 이 리뷰가 1만 개나 달려 있어요. 1만 개나 달려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부분을 터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글씨팡팡이라는 앱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요런 예쁜 로고라고 써졌잖아요. 요런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사진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썸네일을 할 때, 유튜브 썸네일 할 때 요런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없는 상업용 무료 글씨가 한가득이다.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요럴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이 정도 보셨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팡팡에는요, 보시면은, 메시지 만들기라는 것이 있고, 사진에다가 글쓰기라는 것이 있고, 영상에 글쓰기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들이 각각,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봤는데요. 자, 여기 삼각형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런 것들은요, 하나하나를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기호들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으니까는요,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시면은요, 여러분 웹스 화면에 맨 끝에 페이지에 맨 마지막으로 글씨팡팡이라는 앱이 있을 겁니다. 자,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없이 딱 나와 버렸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처음 설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권한에 동의하라고 나오죠. 허용하라고 나오죠. 모두 허용을 해 주셔야지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허용을 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 글씨팡팡이라고 첫 페이지가 보이고요. 업데이트 내역 확인, 그리고 사용법 영상 보기라는 거. 요 사용법 영상 보기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사용하는 방법이 영상이 나오니까 모르시면, 사용법 영상 보기를 통해서 설명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메시지 만들기, 사진의 글쓰기, 동영상의 글쓰기. 어느 곳에 글을 쓰든지 간에 글 쓰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만들기라는 거를 통해서 먼저 글 쓰는 방법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만들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랬더니요, 글씨팡팡에서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XXR도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허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미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로고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으면 새 작업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작업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체크를 안 하면은요, 이곳에 기록이 안 되겠죠. 자, 이곳에 기록을 한 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또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 기록, 체크를 해 놓으시고, 네, 제목을 여기다가 쓸 수 있죠. 여러분이 이름을. 그런데 제목 없음이라고 해놓고 그냥 새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 한번 해 보십시오. 터치를 하시면 자, 상단에 메시지 만들기,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연필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쓰기, 여기에 글쓰기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핸드폰을 이제 돌리는 거고, 이거는 업로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점 3개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설정이라는 것이 주어졌네요. 친구에게 어플을 추천할 수도 있고, 예, 개발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고, 도움말이 여기에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여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여기 글씨 팡팡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 글씨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글씨부터 써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를 누르셔요? 여기 연필 모양을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글을 쓸 것이니까 여기 윗부분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고요. 뭐를 누르시면 돼요? 연필 모양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이곳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이제 요건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을 하늘이라고 우리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을 하늘이라고 그랬을 때는 글씨 팡팡이라는 글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가을 하늘이라고 썼는데 여러분의 글자체하고 저의 글자체하고 같은가요? 물론 다르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체크 모양이 이거예요. 체크 모양이 이거예요. 체크 모양을 눌러주시면 가을 하늘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고 밑에 요런 뭐가 보인다는 거죠. 요런 기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 그러면 선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선택. 우선 선택을 하기 전에요. 가을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 밑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요. 물음표가 나와 있고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원터치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고요. 자, 글자체라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요. 메뉴가 이렇게 돼요. 정렬 눌렀더니요. 요런 기호 보이죠? 그리고 글씨 크기, 예, 그리고 글자색, 외곽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 효과,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온통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원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해놓고요. 물음표가 있어요. 저 아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가을 하늘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물음표예요. 원터치 물음표. 원터치 물음표. 뭔지 모르니까 물음표 한번 눌러볼게요. 물음표를 눌렀더니요. 원터치 물음표. 가을 하늘의 글자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 물음표. 또 물음표. 또 물음표. 물음표 눌러보시면은 뭐가 되느냐, 원터치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곳에 이런 글자체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 글자체들을 한 번씩 다 랜덤하게 적용시켜 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물음이에요. 이것이 물음입니다. 계속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가을 하늘이라는 거를 내가 어떤 글자체로 쓴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물음을 누르셔서 여러분이요. 이 글자체가 마음에 드네 라고 하시면 스톱하시고 이 글자체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 글자체를 이렇게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글자체대로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물음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이 가을 하늘이라는 글자와 글자체를 내가 보관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관을 해놓을 필요가 있으면 원터치 눌러져 있고요. 여기가 뭐가 있냐 그러면 플러스고요. 지금 현재 글자체의 종류로는 이런 글자체들만 딱 있는데 제가 이 글자체를 보관을 해둘 거예요. 보관. 그럼 여기다 뭐 눌러요? 플러스를 딱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 글자체가 여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른 글자를 쓰시고 이 글자체를 쓰고 싶으시면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 글자체가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물음과 더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상단에 있는 이 부분 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글자 한자 한자 가는 거고 이거는 줄 단위로 가는 거예요. 두 줄을 썼을 때, 세 줄을 썼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첫 번째 있는 걸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해 주시면 자, 편집 눌러주시고 취소 아니고요. 편집 누르셔서 편집 누르셔서 이 글자체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왜 안 될까요? 이 색상이 좀 요렇게 색상이 돼서 원터치 누르시고 이 부분에다가 요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왜 안 될까요? 예, 이제 됐다. 참, 되다 안 되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편집이라는 거를 눌렀어요. 편집. 그리고 이곳에 글자가 지금 현재는 선택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선택되었다라는 뜻으로 파란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요, 이곳에 있는 요곳의 오른쪽 방향의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글자체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글자체로 이동이 됐을 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다음 글자를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 글씨가 파란색이어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 해당된 글자 한자 한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요 삼각형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요 하자에서 이렇게 움직여진 거예요. 또 여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하자로 이렇게, 다시 또 누르시면 늘자로 이렇게. 바깥의 테두리가 파란색이어서 잘 안 보였었나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옆에 밑으로 원터치라는 거를 눌러주시고 제가 이렇게 글씨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글씨, 이 선택되어 있는 글씨가 여기 원 글자 한 글자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글씨가 써집니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 상태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한 글자에 해당하는 건데 올라가는 방향키를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또 방향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전부 범위가 묶인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전부 묶인 상태가 됐을 때에는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한꺼번에 이곳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글씨체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하나를 하시려면은요,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주시고, 터치 한번 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주시고, 나는 이 가라는 글자에는 원터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떤 글자를 여기요, 아까 우리가 플러스 했던 이 글자를 적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거 눌러 주시고요, 을자를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터치를 하셔도 되지만 여기 이 모양을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자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글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자 같은 경우에는 늘자를 이렇게 누르셔서 파란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가 나와야 저 글자가 선택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된 이 글씨는 저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뭇 이렇게 다른 한자 한자의 글자체를 바꿔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터치가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요, 요대로 놓으시고요, 글자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글자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글자체 바퀴, 기본 폰트, 검은 고딕, 저작권 이런 게 보여지죠. 예, 글자체 바퀴라는 거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글자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글자체들을 다운받으시라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글자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글자체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랬더니 다운로드, 예, 터치하시고 다운로드 대기 중이네요. 이랬더니 여기는 윤태호 작가님의 손글씨로 만든 미생체,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설치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미생이라는 글자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 폰트라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보니까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글자체입니다. 기본 폰트, 저작권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네. 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무슨 글자체를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셨을까요? 미생이라는 글자체를 설치를 하셨죠. 자, 그랬더니요, 늘자가요, 무슨 글자체로 바뀌었어요? 미생이라는 글자체로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모두 다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줄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줄이 있는 걸 보이는데 확실하니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전부 요 글자체가 무슨 글자체로 바뀌었느냐? 미생이라는 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거는 아실 거고,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를 클릭을 했더니요, 여기 자동이라고, 정렬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정렬할게요. 정렬을 했더니요, 이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가운데 정렬인 상태이라는 뜻이고요. 가운데에서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상하 좌우 세로 방향도 마찬가지로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가로로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 하셔서, 예, 줄 간격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글자 간격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줄 간격, 글자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글자 간격을 클릭을 하고 제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눌렀더니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조절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것까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글씨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 글씨 크기. 글씨 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글씨 크기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밑에 이렇게 바가 보여요. 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글씨가 커졌어요. 그쵸? 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작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여기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엇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늘자만 하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자 크기고요. 그리고 글씨색. 자, 글씨색에서 보시면 여기에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가 있고요. A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A를 터치했어요. A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줬냐 그러면은요. 자, 여기요. 이 표시를 하나 줬어요. 이 표시를. 자, 요렇게 하나가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제가 요렇게 터치를 하면 이 전부를 다 선택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거를 눌렀어요. 여러분 그라데이션이 뭔지 아시죠? 네. 자, 그라데이션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글씨를 색상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정해져 있는 색상을 가지고 한번 글씨를 적용을 해보지요. 어떤 거를 가지고 해볼까요? 보시면 요런 게 있네요. 요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요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죠. 이거를 이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확인 단추 누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요, 이 글씨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아래 하단에 보면 이 바가 보이잖아요. 이 바를 움직이셔서 네,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게 눌러져 있으니까 기울기라는 거죠. 기울림의 정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방금 했던 요 내용들을 이렇게 해놓고 글씨를 어쩐다는 겁니까? 기울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고요. 요 기호는요. 이 기호는 이 글씨에 뭐가 되는 겁니까?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투명도. 자, 그라데이션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팔레트가 보입니다. 여기 팔레트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단색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단색을 지정할 때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색상이 이렇게 이 부분 클릭,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색상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 단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죠. 자, 옆에 보시면은요, 팔레트 옆에 보시면 또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글씨에 이런 무늬를 넣을까요? 그런 거죠. 아니면 이런 무늬를 넣을까요? 이런 무늬를 넣을까요? 자, 옆에는 갤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이 글씨에다 넣는 거예요. 망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 해주시고
망고, 복숭아, 칵테일, 무지개 이렇게 각각의 색상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 색이. 자, 옆에 외곽선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곽선. 외곽선에 선의 종류가 이렇게 표시되어야지 되겠죠. 선의 종류. 외곽선의 종류가 지금 무슨 외곽선으로 할까요? 검정색. 그리고 검정색의 두께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배경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터치라는 거를 클릭하셔서 이거는 로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저장을 해놨던 거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자체로 한자 한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글자 가지고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이런 글자가 좋습니다. 원터치라는 글씨는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는 걸로 하셨으면은 맨 마지막으로 뭐를 하셔야 합니까? 여기요, 저장이라는 거를 누르셔야 돼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입니다.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요게 720p라고 써져 있는 옆에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세요? 자, 삼각형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20p, 240p 쭉 나오죠. 네, 기본적으로 블로그 같은데 올리시려면 720p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즈 1080p 로고니까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1080p로 하시면 되겠죠. 우리 요걸로 해볼까요? 1080p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장 누르시기 전에 한번 볼게요. 옆에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기타, 그렇죠? 기타, 여기요. 기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뭐라고 표시가 됐냐 그러면은요, 어디에 저장이, 경로에 저장됐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어요. 여러분의 경로는 어디에 저장이 됐는가 그러면은요, 갤러리에 보시면은요, 이런 앨범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앨범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 앨범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뒤로 가는 버튼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종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팡팡, 글씨 팡팡이라는 앱에 요 앞쪽으로, 홈 화면 쪽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사진의 글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글쓰기 클릭을 해주시고, 자, 요것도 작업의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요렇게 남는 거예요. 자, 뒤로 가서요, 메시지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작업의 기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작업한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로고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진의 글쓰기. 새 작업이라고, 기록을 남겨두도록 할 거고요. 남겨두도록 할 거고, 새 작업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갤러리에서 불러와서 할 건지,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아서 할 것인지, 언스프레시에서 다운받아서 할 것인지, 그냥 배경에다가 글쓰기를 할 것인지, 요렇게.
우리는 갤러리에 불러와서 할 거예요. 그러면 갤러리를 터치를 하시고 여러분의 사진 중에서 불러와서 글쓰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쵸? 여기 컷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니까 이렇게 글쓰기, 뭐가 있었네요. 자,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편집이라는 앱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사진 편집이라는 앱에서 자,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진 편집이라는 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에 에펠탑이라는 사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진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여기가 뭐가 있나요? 글 상자 1이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연필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글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글 상자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사진을 가지고 오겠다. 카메라로 찍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모티콘을 넣겠다.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글상자 1번을 보시면은요. 기호가요. X 표시가 있고 회전하는 게 있고요. 연필 모양이 있어요. 요거는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여기요.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연필 모양. 이 부분을 터치를 해 주셔야지만이 이 글상자 1에 대한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뭐는 글그램이라는 데서 글을 쓰듯이 여기서도 그와 같은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에펠탑이라는 단순한 글자를 쓰고 여기 글씨팡팡에서 사진의 글쓰기도 있고 영상의 글쓰기도 있으니까 영상의 글쓰기까지 하려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에펠탑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글씨를 써 주시고요. 뭐를 누르셔야 될까요?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네,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밑에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 거죠. 자, 늘리고 줄이고 회전하시고 그쵸? 다시 에펠탑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편집 모양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글자를 또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필 플러스 누르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넣고 싶습니까? 이모티콘을 하나 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아주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보여지네요. 자, 이곳에서 저는요 국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프랑스 국기 터치하시고 자, 터치하시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시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와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회색 부분이 있고 요 회색 부분이 있어요. 요 회색 부분 위에다가 글씨를 쓰면은 안 나와요. 그럼 사진이 아닌 거예요. 자, 원터치라는 거를 해서 쓰면은 너무 좋겠지만 글씨체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꽃한 아니다. 요거는 나중에 쓸 거고요. 어떤 글자체를 써볼까요? 저는 티몬 아니지.
여기를 선택을 하고 티몬 몬소리체. 저는 어떤 글자체를 선택을 했냐 그러면은요, 달의 손 글씨체라는 게 있어서 달의 손 글씨체라는 거를 클릭을 해 봤습니다. 예, 글씨체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뭐를 누르셔야지 되지요? 보시면 저장이라는 걸 누르셔야죠. 자, 삼각형 단추 누르셔서요. 이것은 1080p로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피부 트러블 그런데 내 눈에만 커 보일까?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아, 좋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료이기 때문에 광고를 봐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의 글쓰기까지 했습니다. 사진의 글쓰기 빠져나왔어요. 사진의 글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영상의 글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글쓰기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영상의 글쓰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원래는 이게 영상의 글쓰기는 보시면 이게 이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나비라는 이 영상을 다운받았어요. 이 다운받아 가지고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 글씨 팡팡이라는 이것은요, 무조건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밴믹스라든가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곳까지 갖다 놓고 그곳에서만 표현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써야 된다는 거죠. 영상의 글쓰기입니다. 이 영상의 글쓰기도 어디에 저장돼요? 컷 텍스트라는 앨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영상의 글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작업이요. 새 작업 클릭하시고 영상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는 부분에 가셔서 영상을 하나 오도록 합니다. 저는 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이 영상이 핸드폰 속에 있을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여기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요, 영상 자르기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 자르기. 그러면서 요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시계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영상 자르기는요, 나는 중간에만 딱 자르기는 할 수는 없고요,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만 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자르려면은 요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또 뒷부분 자르려면은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뒷부분이 요만큼 빨강색이 있는 이 부분, 요 뒤쪽으로만 잘라집니다. 이런 거예요. 영상 자르기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뭐를 할 거냐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모티콘을 넣을 수도 있지요. 그죠?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연필 플러스요. 연필 플러스 눌러주시면은요, 글상자 1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죠? 글상자 1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글상자 1에다가 글씨를 쓰려면은 여기 뭐를 눌러야 되는 거죠? 요 연필 모양을 누르셔야지 되는 거죠? 예. 자, 이곳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합니다. 연필 모양 이렇게 눌러주시고, 뭐라고 글씨를 써야 합니까? 난 너를 만나서 설레인다. 그렇게 썼나?
이렇게만 써볼게요. 난 너를 만나 설렌다. 하시고 글씨의 크기를요 클릭하셔서요 글씨의 크기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고 싶은 방향으로 늘리고 줄이고, 이 글씨를 늘리고 줄이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게 어디에 있냐, 글씨 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표시에서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 자동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늘리고 줄이고가 안 됩니다. 자, 글자체로 가보겠습니다. 글자체로 가서요, 어떤 글자체를 여기서 쓰려고 그러냐 하면은 꽃 한 송이라는 글자체를 쓰려고요. 꽃 한 송이라는 글자체를 썼습니다. 꽃 한 송이라는 글자체를 써주시고 글씨 색으로 갈게요. 글씨 색으로 가셔서요,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빨강색의 글씨를 써볼까요? 아니면 이런 글자, 아까 요거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셨죠? 요렇게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 외곽선을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외곽선은 어떻게 둘를 것인지 흰색으로 둘러봅시다. 외곽선은 흰색으로, 색깔이 검정색, 노란색, 선의 두께를 선택을 하시고 제가요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선의 두께를 6으로 했더니요,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하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난 너를 만나서 설렌다 라는 저 글씨가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밑에 요렇게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난 널 만나서 설렌다 라고 하고, 여기가 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요, 이 부분 이거 보이세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동을 해 주세요. 이동. 자, 이동을 해 놓고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끝까지 이렇게 가 있으니까 끝에 부분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끝에 부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정도 부분에서 끝내게 하고 싶다, 이렇게요 해주시고, 자, 어디로요? 맨 앞쪽으로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앞쪽에 있는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플레이 헤드가 요 뒤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부분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 부분에서부터 이제 나는 너를 만나 설렌다 라는 요 부분의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영상에다가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글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네, 저장이라는 거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장을 눌렀더니요, 요렇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이니까.
그죠? 최상이고 720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삼각형 이렇게 누르셔서 보시면 요 내용을 GIF로도 할 수 있어요. 720 영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GIF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80p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해 주신 다음에요. 이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하셨으면 다시 한번 삼각형 눌러주시고요. GIF로 해주세요. 그리고 GIF로 해주시고 GIF 눌렀더니 저장 GIF 해주시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GIF는 용량이 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짧은 경우에는 GIF로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이게 꽤 크기 때문에 GIF로 하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IF로 저장하라고 놔두고요. 네, 저장이 됐다고 나오네요. 닫기 눌러주시고 GIF가 어떻게 저장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갤러리에 큐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확인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내용을 다 블로그에 올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모지라는 것이 참 좋았다. 이 사진 편집 앱에서도 물론 다른 앱들도 다 좋았지만 그래도 비트모지라는 이 앱이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블로그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로 가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크롬 브라우저에 블로그를 이렇게 북마크 처리해놔서 클릭을 했어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시면 여러분 블로그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뭐로 들어오셔도 됩니까? 네이버 웨일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네이버 웨일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여러분의 블로그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하도록 할게요. 로그인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실 동안에 제가 제 것 올려놓은 글을 여러분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을 하시고 자료실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쓰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자료실이요. 여러분의 카테고리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 제가 스마트폰 사진 편집이라는 제목 옆에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 그랬네요. 이모지 만들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의 이미지 만들기라고 이렇게 썼네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써놓은 걸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을 써놓고 이미지 만들기가 아니라 이모지 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도 글쓰기 하십시오. 글쓰기 하셔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이렇게 제목을 써주세요. 스마트폰 사진 편집 나만의 이모지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고 보세요. 저는 이곳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모지로 만든 거예요.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비트모지로 나만의 이모티콘이라고 이렇게 사진 이름을 썼네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비트모지 소개합니다. 비트모지는 나만의 이모티콘이다. 만화 주인공처럼 개성 있는 아바타 만들기, 내 모습이 담긴 다양한 스티커를 마음껏 선택,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 설명의 글들을 갖다가 쓰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사진이요. 두 번째 사진에다는 설치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 가입합니다. 이 비트모지는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요, 너무 좋아 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요, 어떤 게 좋은가 봤더니요, 휴대폰 키보드로 자동 연동이 된다고 해서 휴대폰 키보드로 사용하고 있지요. 크롬 확장 앱으로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구글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네이버 확장 앱으로도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어쩜 고마워라. 자, 제가 이렇게 했고요. 글씨를 조금 안 썼네요. 이 부분에 뭔가 글씨를 썼어야 되는 건데 복사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썼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글씨를 좀 쓸게요. 자, 질문 있나요? 이모티콘과 이모지의 차이점.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설명의 글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글쓰기를 할 거예요. 자, 요것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느냐? 그러면은요, 저는 이따가 할게요. 빠져나가 볼게요. 발행이라는 부분에서 우선 발행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크롬 확장 앱으로 추가할 수 있다. 크롬 확장 앱으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요, 상단에 보시면 크롬의 확장 앱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상단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의 상단 왼쪽에 보시면 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지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앱스토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곳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나오죠. 그래서 확장 앱으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상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왔을 때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회원으로 가입하셨으니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고요.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네이버 웨일에도 확장 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네이버 웨일에라도 이 이모지를 배우시면서 이렇게 추가를 했었습니다. 자, 네이버 웨일에 추가를 하시는 방법은 점 3개를 눌러주시고 확장해 보시면은요, 호환 스토어라는 것이 있어요. 호환 스토어. 호환 스토어로 오시면은요, 크롬 웹 스토어가 나와요. 이럴 때 이 크롬 앱 스토어에서 비트모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 추가해 주시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어디에요? 이곳에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곳에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요, 굳이 이런 사진들을 막 저장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볼게요. 자료실에 들어오셔서 글쓰기 눌러주십시오. 글쓰기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글을 이미 써놨으니까 수정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요, 글을 쓰시는데 뭐가 있냐? 블로그에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어.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 템플릿 중에 이 글이
템플릿이라는 것에 부분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분 템플릿이 있는데, 템플릿 눌러주시고 부분 템플릿을 눌러주시면은 자, 요런 템플릿이 있습니다. 요런 템플릿. 요 템플릿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뭐라고 쓰셔야 합니까?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마트폰 사진 편지 콜론 나만의 이모지 만들기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곳에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사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요 사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삭제해 주시고요. 이곳에다가 여러분의 이모지 사진을 넣어야 돼요. 이모지 사진은 여기 오른쪽에 추가시켜 놓는 게 있을 거예요. PC에서 이걸 클릭을 하여 주시면 자, 여러분의 뭐가 보이실까요? 여러분의 이모지가 보여요. 그럼 첫 번째 넣고 싶은 이모지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어떤 이모지를 첫 번째 이모지로 넣고 싶으세요? 저는 사과를 넣었잖아요. 여러분도 사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사과 아니야, 나는 사과로 안 넣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른 걸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사과를 안 넣으시려면은 자, 요 이미지를 넣는다 해볼까요? 요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요. 자, 요 이미지를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하시면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미지 복사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 복사를 누르셨으면 이곳에 사진을 지웠잖아요. 지우고 커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를 누르시느냐?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V 키를 눌러주세요. 키보드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V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복제가 돼요. 다시 이미지 복사 눌러주시고 이곳에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가 와버려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상태에서 아까 요와 같은 템플릿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을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세요. 상단을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세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배치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왼쪽에다가 사진을 놓고 오른쪽으로 글이 가도록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진이 왼쪽으로 갔어요. 뭐 이 사진 클릭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사진 설명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모지로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모지니까 또 여러분의 블로그니까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1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글자들을 다 지워주시고 이 비트 이모지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요게 비트모지로 나만의 이모티콘이라고 글을 썼으며 비트모지를 소개합니다. 자, 비트모지는 나만의 이모티콘이다. 만화 주인공처럼 개성있는 아바타 만들기, 내 모습이 담긴 다양한 스티커를 마음껏 선택. 스냅챗은 물론 다른 채팅 프로그램에서도 비트모지 사용이 가능.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여기 제 블로그라고 양쪽을 이렇게 열어놓고 쓰시면서 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예, 스크린샷 해가지고 놔뒀다가 보고 쓰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 두 번째 사진요. 요 두 번째 사진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이면 휴지통을 보내주세요. 휴지통을 보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화면이 지금 현재 안 보이니까 너무 이제 화면이 큰 상태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것들 중에서 요 이모지들 중에서 여러분이 넣고 싶으신 이모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별을 눌렀을 때 하고 손바닥 눌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하트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이모지 모양들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요런 이모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이모지 클릭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미지 복사입니다. 이미지 복사 해주시고,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V 눌러주시면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됐는데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 기능이요. 이 기능 문단 내 배치 열기, 문단 내 배치 열기 클릭하셔서 이거는 첫 번째 1번이고요. 짝수는 오른쪽에 그림이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짝수는 오른쪽에 그림이 가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1번은 왼쪽에, 2번은 오른쪽에, 3번은 왼쪽에, 4번은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또 이 글을 빼고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에 설치를 하고요.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 가입했어야 되죠. 네이버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은요, 이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에 종류가요, 각각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곳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써봤거든요. 카카오 스토리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안 만들어졌나요? 자, 카카오 스토리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안 만들어지네요. 서치만 되고 안 만들어집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해볼까요? 즐겨 찾는 것이 됐고, 안 만들어지네요. 예, 하면 만들기도 할 수가 있어요. 글씨를 집어넣어서. 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를 하시고 밑에 부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를 해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3으로 고쳐주시고 이 부분을 4로 고쳐주시고 이 사진을 지워주시고 어떻게요?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셔서 해당되는 사진을 터치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자, 이곳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온다는 거죠. 사진 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해주시고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글 써놓은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였냐 그러면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휴대폰 키보드로 자동 연동이 된다. 휴대폰 키보드로 자동 연동이 된다. 크롬 확장 앱으로 추가했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이버 확장 앱으로도 추가할 수 있다. 자, 어쩜 고마워라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고마워라. 예. 자, 이 부분에다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SNS에 공유도 가능하다.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점이 어떤 거였냐 그러면은요, 이게 또 좋은 점이었어요. 키보드로 이모티콘을 표현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이렇게 하나 더 글씨를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내용으로 각자 여러분의 이모티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 작업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려면 제 블로그에 글들만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사진들은 전부 다 틀린 거겠죠. 그쵸? 찾으시면 이런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이라는 거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자료실이고요. IT 컴퓨터 주제이고요. 이모지, 이모티콘, 그리고 비트모지, 아바타, 이모티콘과 이모지 차이점 요런 태그를 좀 달아주시고 발행하도록 합니다. 자,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동영상도 만들으셨고, 또 사진에다가 글도 쓰셨고, 그렇다면 이미지 모음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쁜 영상들이라고 해서 이곳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것을 특별하게 따로 올리고 싶지 않으시면 자료실에다가 예쁜 영상을 만드실 때 어떤 과정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 설명을 쭉 써주시면 정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글쓰기는요, 제 블로그를 오셔서 보시고 드래그해다가 글씨를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죠. 그쵸? 드래그 하셔다가 붙여넣기 여러분들 하셔서 여기 사진은 분명히 뭐 다를 것이니까 그렇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